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크레마 모티프 화이트 모델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화이트 제품은 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신제품 나오기 바로 전에 산 게 약간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던 기기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상품 설명서 너무 잘 읽지 않죠? 그리고 예쁜 기기, 그리고 충전선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건 쓰지 않을 거고요. 가이드가 있지만 쓰지 않을 거니까. 패키지가 엄청 간편하고 깔끔하네요. 조그맣고. 자, 이제 대망의 기기를 오픈하겠습니다. 새 기기 냄새가 나요. 굉장히 설레고 들뜨는 순간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확실히 이 기기가 약한 것 같아요. 뭐 유격 같은 걸로도 말이 많던데 어떤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모르겠네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은데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기기를 사면서 액정 필름이랑 보호 필름이랑 젤리 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 모티프가 아니라 예스24랑 미도리 작업실이라는 브랜드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젤리 케이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을 모두 샀습니다. 어떤 걸 끼워줘 볼까요? 토마토? 거북이? 둘 다 예쁜 것 같은데 토마토 여름이니까 이걸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은 나중에 제가 끼우도록 할 거고, 젤리 케이스도 지금 당장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귀여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분으로 거북이도 했고, 젤리 케이스가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비닐에서. 너무 예뻐요. 이 기기가 너무 약해서 먼저 젤리 케이스를 좀 끼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잘 안 빠진다고 또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기기를 보호하는 게 먼저인 듯 보입니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엄청 예쁩니다. 보이시나요? 역시 엄청 깔끔해요. 제가 설정을 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마 모티프 설정이 완료됐다고 하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릿빠릿하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제 웬만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나오는 기기들은 그게 정말 좋죠. 저는 조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꺼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기기가 팔마였는데 중국 제품들은 보안이 취약하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글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북 리더기에는 다 똑같은 그 새로 생성한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딱히 액정 보호 필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북 리더기 액정이 거의 다 설탕 액정이에요. 그래서 잘 흠집도 나고 그리고 잘 깨지고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액정은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요 스트랩, 귀염둥이 스트랩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끼우고 쓰면 되니까. 토마토가 가려지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앱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라딘 깔고 그 다음에 교보도 깔아야겠죠. 제가 교보 샘 프리미엄을 1년 구독하기로 했거든요. 요새 밀리의 서재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는 이렇게 구독권을 이용하면서 여러 권을 보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냥 진득하게 볼 한 권을 구매해서 굉장히 오래 여러 번 읽는 스타일이라서 구독권을 그리 선호하지 않아요. 구독하는 구독 서비스 자체를.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교보 기기를 사면서 1년 이용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잡식성 독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비문학 쪽으로 저한테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독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앱들을 깔아봤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책인데요. 제가 지금 독서를 교보 샘 7.8 세컨드 기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 읽었고 여기서 제가 밑줄을 치거나 뭐 메모를 했던 것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똑같이 연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네요. 와이파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6인치 크기면은 눕독할 때도 굉장히 간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가벼우니까 쌤보다요.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거를 자기 전에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제가 아까 읽던 부분으로 동기화가 되진 않네요.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제가 읽던 곳으로 돌아왔고요. 일단 제가 보기 편한
대로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해볼게요. 저는 왠지 모르게 영조체가 읽기가 좋더라고요. 자, 영조체 설정을 해주고 터치가 안 먹는 게 조금 답답하네요. 글씨 크기는 무조건 10 이상으로 저는 맞춰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글씨가 작으면 굉장히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 어떤가요? 괜찮죠? 여기 보시면 쌤, 그리고 여기 모티프. 쌤, 이게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만족하는 기계라서 처음 이북 리더기를 쓰는 분이시면 무조건 쌤 추천드립니다. 약간 무겁긴 한데 화면도 크고, 그리고 블랙 색상의 경우에는 화면도 되게 뽀얗고 괜찮아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봐도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쓰는 소설을 태고를 했는데 5시간을 연속으로 봐도 배터리 그렇게 빨리 닳지 않고, 그리고 눈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성은 6인치 기기가 당연히 훨씬 좋겠죠? 요건 들고 있으면 막 너무 손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부담이 돼요. 이거는 괜찮은데요? 타지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스트랩을 달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소설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서 선택을 해봤는데, 그 이전에 제가 단편 소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4만자, 5만자 되는 굉장히 짧은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이 한 5만자 정도 되는 짧은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소설이나 경장편, 중편 소설이 갖는 그 소설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전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공부를 해볼 겸 7월의 첫 독서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고요. 고전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거는 좋아할 겁니다. 딱 첫 문장을 읽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진짜 고전이다. 정말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작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 현대소설을 보면 소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색다르고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더 말하면 이거는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방인 데미안, 달과 유펜스, 이게 제 인생 소설이고, 또 노인과 바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인생 전체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무겁고 어둡고 진지하고 이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가볍게 보는 소설들은 뭔가 승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소설도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어둡고 약간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소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살짝 가볍게 써보고 싶어서 일단은 분량 면에서 완전히 반토막을 냈죠. 제가 원래 장편 소설을 쓰던 까락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바로 이전 소설에서는 8만자 정도로 줄였고, 그리고 이번에 쓸 소설은 4만자, 5만자 정도로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소설의 초반부에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 장에서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그 다음 장에서는 굉장히 소소한 일상에서 이 주인공이 매너리즘을 느끼면서 분명히 행복한 삶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삶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나날들이 모여서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소설에서는 사건, 그리고 갈등, 그리고 인물이 그런 사건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는가, 아니면 해체하는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것을 결말부로 이끌어가면서 작가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단조롭지만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고전 소설들이 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인생, 인물에 대한 굉장히 깊고 진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짧게, 그리고 쉬운 문체로 얘기할 수 있으니 이 작가가 괜히 세기에 한 면 나올까 말까 하는 작가다라는 평을 듣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소설들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교보쌤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 달에 12권씩 읽을 수 있는 그 부클리스트를 한번 같이 정해볼까 합니다. 그때도 영상 많이 봐주세요. 저번에 7월의 산책을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조회수가 2,00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책을 고르고 소개하고 추천받고 추천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소설에서는 어떤 부분에 형광펜 줄을 그었고 어떤 메모를 남겼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연동이 안 되네요. 일단 이 아이를 살짝 쉬게 하고 제가 사랑하는 교보쌤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르지 않아요? 이 뽀얀 화면, 그리고 기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이 어린 새 같은 크레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그냥 굉장히 튼튼한 기계고 잘 만들어진 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중국 기기들 굉장히 인기 많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북 리터기는 국산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자, 각설하고 제가 밑줄 그은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하지 않나요? 한 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한 나이대가 딱 30대? 그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목적도 분명하지 않았고 정말로 어디로 달려가는지, 달려가고는 있는데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그런 야생마 같은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30대 정도 됐을 때는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적도 있고 또 빠른 분들은 달성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30대가 돼서부터는 잃어가는 것도 생긴단 말이죠.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진중해지는 이유가 바로 한 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나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의 그 패기 넘치는, 달리 말하면 무모한 그런 선택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뭐 40대나 50대 지나가면서 또 얼마나 그 유한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까 생각해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그게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니까 받아들여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늘 이렇지. 펄롱은 생각했다. 언제나 쉼 없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해야 할 일로 넘어갔다.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있다면 삶이 어떨까? 펄롱은 생각했다. 삶이 달라질까? 아니면 그래도 마찬가지일까? 아니면 그저 일상이 엉망진창 흐트러지고 말까? 이것도 30대가 되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공감이 되는 문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고 거기에는 특별히 메모까지 남겼네요. 마치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느낌은 일단은 행복할 때 드는 것 같아요. 이 행복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치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정말 그냥 연말에 가족끼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소원을 빌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는 일기를 쓸 때 그때 이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해도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 해가 남았다.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별 일 없이 한 해를 보냈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그렇게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밀어 닥칠 때가. 그때 뭐 대단하게 뭐 내가 대통령이 됐다거나 무슨 유명한 배우가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소소하고 사소한 삶에서 얻는 행복이 굉장하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이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 이런 해가 또 오겠지? 하는 기대감과 의문 그리고 안도감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몰려드는 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느낌을 너무나도 관통하는 문장이어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긋고 메모까지 남긴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너무 행복한 날 나도 이런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 되곤 한다. 유한한 인생이 이처럼 무한한 감정을 언제까지 담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렇다. 이런 내면이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그를 만날 때 거기에서 소설의 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글을 쓸 수 있기를 염치 없이 바라본다 라고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고 반년 만에 어떤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면서 정말 운 좋게도 첫 장편 소설을 돈을 받고 원고료를 받고 완결을 치게 됐어요. 근데 작가 지망생 분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이신 분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보상이 없이 그렇게 긴 글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성취감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인정 욕구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면벽 수행을 하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빠져서 글을 쓰니 이 글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원고료를 받고 첫 번째 소설, 장편 소설을 완결을 쳤지만 그런 궤도에서 이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꾸준히 써라. 그리고 남의 글 많이 읽어라.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고전을 굉장히 많이 읽다 보니까 그 고전이 흘러가는 틀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작법서의 작자도 들춰보지 않았을 정도로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뭔가 따로 궁리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다 보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해서 인물이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흐름 끝에서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커다란 플로어를 정말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써보자 하고 무작정 쓰기 시작해서 반년 만에 그렇게 작가 프로그램에 당선이, 그러니까 추첨? 당첨? 당선? 아무튼 그런 기회를 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쓴 글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내 글이 전문가의 눈에, 전문가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소설을 계속 그래도 써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장편 소설을 썼고, 그것이 운 좋게 당선이 되면서 1000만 원대 상금 또 탔고, 또 그것이 출간 계약까지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원고를 막 넘기고 나서 이번에 새로운 공모전에 또 도전을 했고요. 그 결과 또한 8, 9월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모전에서 탈락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 원고를 잘 정리를 해놨다가, 우리 뭐 소설하면 떠오르는 출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민음사, 문학동네, 뭐 창비, 은행나무 등등등 이런 유수의 출판사에 모두 투고를 돌릴 예정이에요. 그래도 답변이 없다 하면 이제 연재 창구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연재를 하다가 뭐 여기서도 또 운이 필요하겠죠. 실력을 넘어서면 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운이 언제 또 저에게 손을 흔들어 줄까 기다리면서 또 다른 소설도 계속 쓸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독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너무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서 저한테 독서라는 방학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7, 8월, 9월 이렇게 쉬고 10월 달부터 투고를 돌리면서 새로운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모전에 소설을 내고 나서 바로 소재가 떠올라서 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선택이니까요. 열심히 써봐야겠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좋은 소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티프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북 리더기에 한해서는 국산을 조금 애용을 하는 편이에요. 리디북스의 리디페이퍼 4, 그리고 교보 샘 7.8 2세대, 그리고 이번에 크레마 모티프까지 모두 공교롭게도 국내의 제품을 이용하게 됐는데, 이 크레마 모티프 화이트 색상은 이제 뭐 단종이 됐다고 하니 여러분께는 블랙 색상을 권해드려야겠죠? 크레마 모티프도 충분히 이북, 그러니까 전자책을 읽는데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단차 없는 논플랫 제품이라서 이게 또 불편하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교보나 크레마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까다롭지 않게 기기를 예뻐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유일하게 팔마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방출을 하게 됐는데, 화이트 기기를 그때도 샀었는데 뭐 변색이나 이염이나 크랙 이슈가 있어서 알느니 죽겠다 하면서 그 화이트 기기를 내보냈고요. 제가 나중에 원래는 팔마를 공모전 당선이 되면 사겠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목표를 정해놨었는데, 세일 기간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기계들은 다시 제 손을 빠져나가게 되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하자. 그리고 플랜을 짜서 기기를 들이자라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저 만약에 아주 작은 공모전이라도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팔마 블랙을 한번 들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봐도 국내 이북 리더기가 더 나에게 맞는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크레마 모티프 다음에 나올 신제품이죠. 곧 가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기기도 한번 들여보죠. 뭐 바라는 게 있다면 물리키요. 6인치 크기는 괜찮은데 물리키가 양쪽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크기도 제발 이거 대칭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아랫단이랑 윗단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저 또 이런데 뭔가 이상한 강박이 있어서 요거만 약간 줄여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물리키, 그리고 스피커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장 스피커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블루투스를 연결해야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기라서 내장 스피커가 있으면 눕독할 때 이 기기를 재생을 시켜놓고 눈을 감고 말 그대로 소설을 들으면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장 스피커, 그리고 양쪽에 물리키, 그리고 제발 아랫단 윗단 비율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3키 키보드는 제가 퇴고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이게 계속 액정을 손을 대는 것보다 키보드로 한 장씩 넘기면서 보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삐뚤게 달리긴 했지만 이렇게 하고 보는 겁니다. 뒤쪽에 손을 띄워가지고. 그러면 팔목에 무리도 덜 가고 무엇보다 엄청 귀엽습니다. 고양이. 근데 이쁜 토마토를 가려버리게 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뺐고요. 이게 괜찮아요. 만듦새도 유격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야 뭐 참고 쓸만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눕독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 반이고 제가 이걸 배속을 시킬 거라서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겠지만 벌써 46분을 혼자서 떠들었어요. 독서 노트는 제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완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